대표님, 뭐였어? 대표님 대선 관련주가 상한가가 많은데 사요, 마요? 그렇지. 사실은 초보 주린이부터 뭐 투자 오래 한 사람까지도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 그래서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지만 그래도 내 주관적인 견해를 섞어서 일단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선 관련주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대선 관련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선 관련주를 바라보는 거. 그러면 두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치 투자 분야에서 대선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치 투자를 10년 동안 해온 투자자인데요. 저는 대선 관련주는 주식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가치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과 관련된 같은 학교 나왔다, 같은 지역이다, 같은 직업이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게 사실은 기업의 가치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 그 회사가 이익을 내고 성장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대선 관련주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친하다고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리도 없고 또는 이익이 많이 늘어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치 투자 전문가의 의견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대선 관련주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한 10년 이상 1년에 한 100%씩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는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엔 스캘핑도 했었고, 아니면 이렇게 하루 이틀 가져가는 스윙도 했었고, 당일날 오버나이트 안 하는 데이 트레이딩도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를 했었는데요. 근데 보혜씨 왜 웃고 그러죠? 이세무사님 아니세요? 아닌데요.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 트레이더 박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세무사하고 좀 어떻게 말투가 비슷합니까? 네. 아따,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트레이딩을 해본 관점으로는 말이죠. 이 대선 관련주를 이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란 얘기죠. 그 이유는 어차피 주식은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찾았어. 어떤 종목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분차트가 올라가고, 그냥 그걸 따라 샀습니다. 그럼 12,000원에 팔았습니다. 20%를 먹죠. 근데 그게 대선 관련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리튬 호수 때문에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럼 리튬 호수 때문에 올라간 거는 그 가치가 매장량이 30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30조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재무제표의 가치와 재료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한다고 올라가고, 액면 분할 한다고 올라가고, 무슨 재료 있다고 올라가고, 그런 것들처럼 대선 관련주도 그냥 그렇게 보면 된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좀 말투가 건방진 분이랑 인터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말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얼굴이 이정윤 세무사잖아요. 자,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는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는 대선 관련주는 절대 사면 안 돼요. 특히 물리신 분들. 아무것도 잘 모르고 주린이 때, 옆에서 대선 관련주 사라 그랬다고, 이거 1년 갖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샀는데 물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렸는데, 나는 더 갖고 있을래. 2년, 3년. 대선 관련주는 대부분 재무제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제표 대비 좀 거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선 관련주를 절대 중장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면에 정말 트레이딩 관점, 예를 들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윤석열 관련주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에도 4-5개가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아침부터 나왔거든요. 아침부터 오늘 오후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중대 결심의 발표를 한데, 이런 게 나왔을 때 트레이더들은 지금 오늘 검찰총장 사퇴를 하는구나, 사퇴하면 정치권에 뭔가 개입이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정치권의 정계 진출을 하는 이런
이런 포지션을 계속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윤석열 관련주로 알려준 종목들이 오늘 내일 좋겠구나. 그럼 난 미리 사야지. 이런 전략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선 관련주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아요. 중장기 투자자의 입장에 100% 공감합니다. 왜? 아니 대통령하고 친한 기업이라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 다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특혜를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는 논리적으로나 또는 중장기 가치 투자적으로는 절대 중장기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땐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테마주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트레이딩 관점. 나는 원래 트레이딩했어. 뭐 대선 관련주뿐 아니라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쿠팡 관련. 쿠팡 관련도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뭐 더 좋아지리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단기적인 재료 가치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왔던 포스코의 리튬 호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나오는 뭐 쿠팡 관련주, 대선 관련주, 우승 관련주 이런 것들을 중장기 투자적 관점이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또 매매가 가능한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장기 투자자는 대선 관련주 안 하시면 되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분들은 그들 중에 초보자는 안 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어려운 분야를 주린이가 잘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가 한 6개월 미만, 더 길게는 1년 미만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대선 관련주에 잘못 물려갖고 손절매도 못하고 그냥 물려서 중장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대선 관련주들 중에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은 막 관리 종목 들어가고 이래버리니까 초보자분들은 하지 말고 다만 나는 원래 트레이딩 좀 잘해 나 그리고 뭐 매매 뭐 한 2, 3년 했어 그런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죠. 요 정도로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시장 볼게요. 자 일단 오늘 거래소 지수는 1.28%가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9%가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했고요. 지금 지수 차트상으로는 거래소는 61선 안 깨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와 달리 코스닥은 121선 안 깨고 61선은 이미 깨졌죠. 그래서 121선 안 깨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승 추세 속에 두 달째 조정. 저기랑 똑같아요. 작년에 8월, 7월 한 달 내내 올랐거든요, 정말. 7월 한 달 내내 올랐는데, 8, 9, 10, 3달 조정받고, 또 11, 12 두 달 내내 올랐으니까, 이제 1, 2, 3을 뭐 조정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1% 이상 1.45%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수 관련 대형주들 1, 2%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셀트리온 어제도 살짝 상승 나왔는데 오늘도 1% 상승. 포스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튬 호수 재료. 근데 리튬 호수 재료가 그렇게 이 30조짜리, 27조짜리 포스코를 급등시킬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 시총이 아주 작은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ICT 이런 종목들은 오늘 상승률이 높았지만 포스코는 오히려 시초가 6.35 오르고 음선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라이브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거 보혜씨 기억나나? 포스코의 리튬 호수 재료가 기억나요. 나지? 네. 재료가 나왔는데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 시간에를 바로 라이브로 봤죠. 그러면서 5시 한 30분 결정될 때 상한가 못 찍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강한 재료면 상한가를 찍고 오늘 7% 이상에서 출발을 해서 뭐 그 다음부터 양선 음선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상을 못 찍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막 30조 매장량 이게 막 대단한 재료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반은 맞은 거죠. 왜냐면 시총 작은 것들은 상한가를 쳤지만 포스코 하나로만 본다면 시초가 한 6% 상승했고 그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음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가치라는 걸 분석하는 건 재무제표 가치를 분석하는 것만큼 어렵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포스코 말고는 뭐 3% 이상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보면은 뭐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 보이지만
맨날 거기가 거기에요. 은행주도 이렇게 차트 보면. 그래서 좀 내려가고, 저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얘가 확실히, 저런 거의 대장인 것 같아요. 어떤 거의 대장이냐면, 코로나 피해주죠.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당연히 코로나 피해주예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은 화장을 많이 하겠지만 계속 근데 외국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제한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면세점이랄지 이런 매출량이 높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당연히 지금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주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 중에 이런 화장품 관련주 또는 여행주, 항공주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시총 순위로는 얘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왜냐면 14조짜리니까 14조짜리 화장품 관련주 움직임 좋다. 코로나 피해주에 대한 기대감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한번 볼게요. 거래 대금에서는 오늘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말고 보세요. 제가 왜 아까 보혜 씨의 질문을 듣고 보혜 씨는 또 질문 대단하구나. 오늘 어떻게 또 대선 관련주가 오른 거 알아서 질문했지. 근데 이제 거래 대금 보면 서현 있잖아요. 서현이 바로 대선 관련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죠. 그래서 서현이 오늘 거래가 4,500억이 됐대요. 5,500억. 근데 몸통은 3,100억짜리. 3,100억짜리가 5천억의 거래가 됐다. 그리고 또 포스코 ICT는 이거는 오전장에 23%까지 올랐었는데 그냥 하루 종일 떨어졌네요. 그래서 결국은 리튬 호수라는 것도 대선 관련주처럼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재무제표 가치랑은 분명히 다른 재료죠. 그래서 대선 관련 재료나 리튬 호수 재료나 비슷한 재료들이고요. 그 재료 가치는 단기간에 반영이 되고 재무제표 가치가 중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반영이 된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니뮤직도 오늘 좀 재료 하나 나왔었죠. 지니뮤직,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덕성도 상한가 치고 덕성도 1,700억짜리가 3,300억에 거래됐고요. 덕성도 역시 윤석열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가 그냥 상한가만 치고 뭐 상승률만 높았던 게 아니고 거래대금을 엄청 흡수했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는 전혀 의미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대선 관련 주지만 단기 트레이딩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죠. 왜 트레이딩은 오늘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아서 10% 먹는 게 목표인데 오늘 다 상쳤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서 10% 20% 먹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고 다르다의 개념이니까 나는 장기 투자자면은 안 하면 되고 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면 하면 되는데 그 하면 되는 사람 중에도 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 아직 트레이딩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대선 관련주 잘못 물리면 안 되니까 물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시총이 3,000억이에요. 그래서 3,000억짜리 포스코 엠텍은 잘 지켜낼 수가 있었다. 상한가를. 서현이화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잡아냈던 종목이에요. 이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다 했었죠. 그래서 서현 탑메탈 움직이고서 서현이화도 서현 3인방이니까 움직일 것 같은데 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쳤었죠. 그래서 그때 좀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참 구독자 수 늘리는 거엔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더 조심스러운 거죠. 종목 잘 맞춰서 구독자 수 는다면 계속 종목에 대한 그런 요구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있을 텐데 제가 뭐 의무적으로 막 오늘은 이 종목 좋습니다 사세요 뭐 이러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고기 잡는 방법. 그러면 이때 서현 이하는 정확히 기억나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서현은 작년에 가을에 미리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현 탑메탈이 그 다음에 움직였고 그러면 서현 이화도 움직일 거예요. 요때 이제 서현 탑메탈이 움직였어요. 11월 달에. 그래갖고 서현하고 서현 탑메탈이 움직이면 서현 이화도 움직이겠죠. 같은 서현 그룹이니까. 요렇게 저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잘 버티다가 완전 신고가를 치고 올라갔네요. 서현 탑메탈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서현탄 메탈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서현이 제일 먼저 작년에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서현 탄메탈이 움직였었고, 서현 탄메탈이 요 10월 말, 11월 말에 움직였는데, 서현 탄메탈이 움직였는데, 그때까지도 안 움직였던 서현 이하를 11월 말에 딱, 야, 얘는 왜 안 움직이죠? 그랬는데 바로 상한가를 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짝짓기 매매예요. 짝짓기 매매. 서현 탄메탈, 서현 이하가 한 몸으로 시간차는 있지만 한 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걸 공부하셨으면 되고요.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더더욱 대선 관련주가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호수, 포스코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를 쳤고요. 서현, 애니능률, 덕성, 서현 탄메탈 4개가 바로 상한가 중에 4개나 윤석열 관련주였고요. 손오공은 자체제로 상한가.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서현 이화도 있고요. 진도도 있고,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 있고, 그래서 서현을 비롯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오늘 가장 강했던.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에이텍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재명 관련주니까. 그래서 오늘 대선 관련주가 확실히 강했던 하루다. 그래서 지수가 재미가 없을 땐 또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개별주 중에서는 오늘 대선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고혜 씨의 질문에 대선 관련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고, 야 이것도 모르고 왜 빨리 사세요도 아니고, 분명히 나의 타입을 구분해서 나는 중장기 투자면 절대 보지 말고, 나는 단기 트레이딩이면 공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실버 버튼 받았다고 케이스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오늘 지금은 이제 마감 분석이니까 당연히 저녁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낮에 잠깐 한 20분 동안 뭘 촬영했냐면 실버 버튼 언박싱. 그래서 지금 사실 안 보여드린 이유는 언박싱 그 녹화본을 좀 편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쯤 영상을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꼭 숨겨놓으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실버 버튼도 찍었고, 그리고 같은 화면 영상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15만 구독자 돌파 기념, 지금 14만 9,500이에요. 그래서 500분이 뭐 당연히 2, 3일 안에 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15만 기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군인 아들 88명 이벤트, 이제 영상 올라가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 88분 선착순이니까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 아들 군대에 위문품 부자 박스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딱 마음이 되게 하고 계시다가 월요일날 선착순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5만 이벤트 때 지금 현재 성장주 베스트 3 했던 게 현대차, 카카오, LG전자였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작년 9월달이었거든요. 5만 돌파가. 근데 작년 9월달이 카카오 여기였죠. 9월 10일쯤. 그래서 그때 뭐 36만원, 5만원 요때 이제 했었던 게 48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카카오 말고 LG전자를 했었죠. LG전자 그때 9월달에 했을 때가 얼마였냐면 9만원 정도였는데, 최고점 거의 2배까지 올라갔었고, 지금도 5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이 현대차였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한 17만원 정도에서, 17만원에서 거의 28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24만원 정도. 그래서 그때 베스트 3 종목이 지금 떨어지긴 커녕 다들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 주도주 베스트 3로 한번, 대형주죠, 당연히. 중소형주 말고 주도주 베스트 3 영상 찍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가는 실버 버튼 언박싱, 그리고 15만 구독자 이벤트, 물량 공세랑 주식 종목 공세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첫 번째 줄만 아주 짧고 굵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목요일 11시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0.96%, 코스닥 마이너스 87%로 양시장 모두 하락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이나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평균적인 하락폭으로 보이네요. 거래소 지수 여전히 61선 테스트,
코스닥 역시 121선 테스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1, 2, 3월 장이 작년 8, 9, 10월 장과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조정 후 강한 상승까지도 비슷하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말이죠. 거래소 시가총액 탑10 안에 셀트리온만 소폭 플러스인 상태이며 조금 더 아래로 보아도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한올시스템 이 정도가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은 리튬 호수 재료 때문이죠. 소형주가 더 강하고 대형주가 더 약한 흐름을 보시면서 대형주와 소형주의 주가 변동성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시총상위에서는 포스코 ICT가 10% 이상 오를 뿐 전체적으로 약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살펴보면 포스코 엠텍이 나홀로 상한가를 보이고 있네요. 상승 종목들 중에는 펜엔터와 사마네트웍스, 제이콘 텐트리 등 OTT 관련주, 그리고 서현탄메탈, 서현 등의 대선 관련주 등이 가장 돋보이며 미중 무역 분쟁, 가상화폐, 메타버스, 쿠팡 관련주 등이 선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조정 중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시장은 조정 중, 계좌도 조정 중,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